반갑습니다. 자, 2월 15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 코스닥이 상승을 합니다. 종합주가지수도 1.5% 올랐죠. 오늘은 사실 주인공은 종합주가지수, 즉 코스피 쪽에 있는데 지수의 상승은 코스닥이 더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 만들어냈고요. 다시 코스닥은 이제 1000포인트 이상, 즉 1000스닥의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000포인트 딱 찍어주고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설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외국인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서 훈풍이 불어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은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오늘도 강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 또 해드릴 건데요. 자,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풀이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갈래에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수혜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먼저 보시면은요, 1.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147포인트, 뭐 지난 이제 명절 전에 이제 3100포인트 살짝 넘기면서 마무리가 좀 됐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완전하게 3100포인트 이상으로 안착하는 모습이 좀 됐죠. 지금은 약간의 박스권 흐름 정도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점 포인트가 이제 3000포인트대에서 지지선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더 빠지는 것에 대한 어떤 방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만기일 시점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 그리고 나서 이제 만기일 지나고 나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미국 증시 쪽에서 좋은 흐름들, 즉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들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1, 2위 종목군들이 나란히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박스를 넘어가게 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즉 32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안착을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포지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고도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줘야지 흐름들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러한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주가를 더 상승시키는, 그래서 이제 박스권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3200포인트가 안정권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박스를 넘어가기 전에는 박스가 답답한 형태의 흐름이지만 넘어가게 된다라면 지지선 역할을 또 강하게 해주겠죠. 문제는 이제 넘어간 시점부터 말색이 됩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61선이 아직 올라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평선 간의 어떤 이격도를 완벽하게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32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서게 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약간의 그 이격이 추가적으로 벌어진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과매수 국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약간의 조정 이후에 또 올라가고 이런 형태의 모습도 계속 만들어지게 되긴 합니다만은, 그런 형태들이 이렇게 뭔가 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그것조차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남아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3200포인트와 그 다음에 3050포인트 정도 수준에 나온 이 저점 지지권, 이 박스권, 요 포인트 안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의 지수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1000포인트, 뭐 이제 살짝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이제 다시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가능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RSI 지표도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평선까지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오늘 양봉의 크기가 약간 큰 것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상승을 진행해 나가는데 크게 부담이 없겠죠. 그리고 바로 또 양봉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기보다는 뭐 약한 그 캔들, 그러니까 살짝 오르는 거죠. 뭐 오늘 1.8% 올랐으면은 내일은 한 뭐 0.3%, 0.4%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승 흐름에 대한 기조만 만들어 가기만 해도 충분히 1000포인트 돌파는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코스닥도 역시 1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일단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돌파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1000포인트가 또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이 더 많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게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일단은 전기전자 쪽에서 좋은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또 반도체 쪽에서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외국인 매수가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서 뭐 흐름을 더 좋게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인들이 집중한 부분들이 IT 쪽이긴 합니다만은 그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거래소보다 코스닥 쪽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업종별 현황 잠깐 볼게요. 거래소 쪽의 모양새를 좀 보게 되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인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소 쪽에서 전기전자가 가장 많이 사들였죠. 그 다음에 화학, 전기전자와 화학을 가장 많이 사들인 모습이고요. 거의 매수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화학 이런 쪽으로 매수가 많이 집중됐고, 또 그 중에서 전기전자 쪽에 많이 집중됐다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게 반도체, IT 쪽입니다. 그래서 장비 쪽에 집중했다는 거 확인되고요.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뭐 코스닥, 우량기업, 반도체, IT 종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장비나 설비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 설비 또는 칩, 모듈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다 수혜를 받았고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올라와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 위주의 상승이 만들어졌고, 시장이 그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대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설비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이 다 같이 올라가게 되고, 또 중심에서는 이런 장비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장비주들을 한 3, 4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그 종목들 오늘 상승률이 좀 괜찮았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 더 많이 올라온 모습들이 그런 장비 종목들에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일단은 시장에 기대감도 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를 좀 호전시키는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에게도 이제 매수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있다거나 뭐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배경들은 지금 맞춰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한번 알아봅니다. 오늘은 기관들이요, 레버리지를 매수합니다. 레버리지요. 네,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생각하는 부분이겠죠.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일단 열려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흐름 자체는 일단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저 역시도 이제 레버리지 쪽에서 수익이 지금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한 5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레버리지 관련한 부분들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산 게 하이닉스.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순매도가 들어갔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낙폭은 조금, 네, 그 반등에 대한 연결고리가 조금 약한 반면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넘어서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볍게 더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을 열어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화학주들 매수 많이 했는데 오늘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 이제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S-오일 여전히 상승으로 마감이 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가 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같이 매도가 들어갔는데 LG화학은 지금 3%대 상승,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4%대 하락인데, LG화학은 음봉이고 SK이노베이션은 양봉입니다. 뭐 모양새로 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요. 이런 모습들 좀 특징적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 볼게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가지 다 샀습니다. 매수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 다음에 LG화학 샀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순매수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SK이노베이션도 같이 샀어요. 즉 외국인들은요, 이 전기, 반도체, 전기전자 쪽도 당연히 샀지만 배터리 쪽에서도 베팅을 많이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순매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HMM 순매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살짝 올라오는 모습도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전자나 NC소프트 쪽에서 매도가 좀 들어갔는데 역시나 약세 흐름으로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은 상승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좀 됐고요. 현대차를 비롯해서 이 자동차 쪽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기아차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은 더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반등 나가기에는 지금 재료가 워낙
나쁘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 진정시키려면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단기적 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래쪽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횡보 흐름 정도는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뭐 같은 내용이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열심히 팔았을 테고요. 레버리지 매도, SDI, LG화학, 카카오 전부 다 매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도를 걸어놓은 것을 뺏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래서 물량을 뺏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좀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매수 같은 부분들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팔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갔을 것이다 생각하는 부분인데, 인버스 같은 경우는 자의적인 매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었죠. 근데 이번에 주가가 또 한번 팡 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네, 다시 방향성이 하방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버스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쿠팡 관련주들 열심히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뭐 지금 대형 포장이 상한가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 동방이라든지 이런 거. 동방은 지금 점상한가 진행이 돼서 그대로 그냥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재료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를 변동시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단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대응을 따라 들어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매수 관점 같은 경우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가 오늘도 12%대 올라가면서 180%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뭐 장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계속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들 계속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결과 발표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발표가 되는 그 시점까지는 기대감이 계속 나올 걸 생각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일단은 전고점 넘어가는 모습 좀 나타나면 좋겠고요. 결과가 또 아주 좋게 나와서 뭐 시장의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어 준다라면 더 많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상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홀딩하자, 손해볼 것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대체적으로 이제 재료가 있거나,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제 뭐 정책적인 부분들, 정치 테마주들 조금씩 움직일 때 좀 됐죠. 그래서 뭐 지금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등록,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정책 기대감이 있는 것들, 그런 종목들 위주의 상승이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오를 때는 강하게 오르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오르는 게 좋습니다. 1%대, 2%대 또는 많이 오르면 3, 4%대 그 정도씩만 딱 오르는 게 좋고요. 그렇게 올라야지만 연속성을 가지고 추가 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상한가 치면 좋아요, 뭐 20%씩 올라가면 좋아요라고 얘기하지만, 일단 그렇게 큰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면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찔끔찔끔 올라가게 되면 상승 흐름 계속 타고 가는구나, 이거 뭐 시장에서도 부담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조금 덜 올랐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잘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좌가 편안한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상승 흐름을 타면서 조금씩 반등을 해나가고 그런 흐름들을 유지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가 한번 쿵 하고 떨어졌던 그 시점에서 매수를 많이들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서면서 우상향으로 전환되게 된다라면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수익률들도 상당히 뭐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간단한 거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싸다고 생각될 때, 주가가 저평가일 때, 그럴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기회를 좀 삼아 주시면 되겠고요. 올라갈 때는 그 상승을 가만히 즐기시기만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어설프게 잘라 먹지 마시고요, 엉덩이 무겁게 해서 쿡 눌러 앉아 계시면 더 큰 수익을 가지고 돌아올 겁니다. 자, 오늘은 저녁 9시에요. 네, 무료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을 오늘 저녁 9시부터 또 라이브 진행되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 시장 이야기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녁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